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 언제나 그렇듯이 명절에 강한 선수죠. 한국 국민들에게 또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2월 11일 자정에 킥오프한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2대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 교체 출전하면서 아시안컵 대회 이후 지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경기 무려 18번째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했던 것,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를 마친 이후 토트넘의 호주 출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이후에 각종 방송사 인터뷰 그리고 취재 기자들과 함께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또 격려했는데요. 아시안컵 탈락으로 인해 상심이 컸을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하는 인물인데, 물론 과감하고 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까지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코멘트가 어떤 맥락 속에 나온 것인지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모든 인터뷰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경기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전반 17분에 파스칼 그로스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어려운 상황이 됐고, 후반 60분에 파페살의 동점골이 나오고 2분 뒤인 62분에 1대1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동점골이 들어간 이후 브라이튼도 다시 앞서가기 위해 공격의 고삐를 당기려는 순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기세를 짓누르고 흐름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후반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는데 그 6분이 끝나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브레넌 존슨이 득점하며 2대1로 승리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공식 계정도 돌아온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이겼다, 우리의 캡틴이 돌아왔다라는 게시물과 영상과 직캠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콘텐츠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인데요. 먼저 경기 후에 영국의 TNT 스포츠에서는 이날 경기 또 한 번 포스테코글루의 극장 축구가 발휘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드 상황 선제골을 넣고 승점을 가장 많이 잃은 팀, 15점 이상 잃은 팀이면서 동시에 리드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승점을 15점 이상 얻은 또 역전극을 많이 한 팀은 토트넘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이 유일하게 선제골을 내주고 15점을 따라간 팀, 그리고 선제골을 넣고 15점을 잃은 팀 모두 달성한 유일한 팀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스카이 스포츠 방송사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소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또 한 번 마지막 순간 극장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득점을 하면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합니다. 전반전에 우리 팀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후반전에는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더 깔끔하게 축구를 했고 결국에는 그러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후반전에 경기력 반전을 이룬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고 우연히 역전한 게 아니라 경기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면은 우리 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 즉 팀을 이탈했던 선수들이 돌아온 것,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들이 돌아온 것이 긍정적이었다. 간단히 말해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서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기가 팽팽할 때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두 선수의 공헌이 핵심적이었습니다 라면서 후반전에 나란히 투입됐던 손흥민 선수와 브레넌 존슨, 이 두 선수의 합작골 플레이에 대해서 칭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의 리더이자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우리 팀에 당연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나기 전에도 골 관여도와 영향력 면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그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펼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존재라고 방송사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영국 BBC의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소감과 더불어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먼저 우리 팀과 서포터즈 모두에게 멋진 마무리였다며 2대1 역전승을 기뻐했는데요. 전반전에는 좋지 못했지만 후반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브라이튼이 훌륭한 팀이고 우리는 규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브라이튼이 좋은 팀이니까 우리가 고전한 것이고 우리 팀의 규율, 전술적인 약속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을 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플레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 세계적인 선수가 브레넌 존슨에게 가장 어려운 볼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훈련을 통해 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팀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축구가 완성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팀에 월클 선수가 있기 때문,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한 게 쉬워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다. 이렇게 어려운 플레이를 쉬워 보이게 하는 선수들이야말로 월드 클래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팀을 살펴봤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준비할 때 손흥민 선수를 교체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기대했다는 얘기죠. 브라이튼이 우리를 견제하려고 했고 약간 지쳐 보였기 때문에 그때 이 선수들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 선수도 지금 조금 지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점에 투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나온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기점으로서 메디슨에게 패스하고 메디슨의 전진 패스를 히샤이송이 받고 이 패스를 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히샤이송이 밀어준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는 브레넌 존슨을 보고 툭 밀어줬는데 이 패스가 분명히 앞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달려들어오는 선수, 견제하려는 수비수, 막고 있는 골키퍼 모두를 통과해서 정확하게 도달해야 하는 패스이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 게다가 브레넌 존슨이 슈팅하는 순간에 에스투피냔도 따라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 에스투피냔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브레넌 존슨이 밀어넣을 수 있도록,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깔아준 이 패스는 결코 쉬운 패스, 기술적으로 쉬운 패스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또 이 경기를 중계하면서 실시간으로 아스널 레전드인 폴 머슨이 또 극찬을 했어요. 이 장면은 토트넘 공격 선수들의 플레이가 모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샬리송이 왼쪽으로 함께 이동해 과부하를 만든 것도 좋았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넘어 올라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라이트 타이밍, 라이트 패스, 적재적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는 패스를 보여줬다. 손흥민 선수가 넓게 빠져서 공간도 만들어줬고 온사이드 상황을 만든 이후 완벽한 패스를 보냈다. 게다가 퍼스트 타임 테스트 패스, 공을 빠르게 연결해줬고 파포스트로 잘 보냈기 때문에 득점이 될 수 있었다라면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패스였다라고 얘기했고요. 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 역시 소니가 공을 크로스할 때 공을 살짝 들어 올려야 했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고 소니의 패스가 올 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이 패스 덕분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또 공을 돌리기도 했었고 훈련 때도 맞춰봤던 플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있어서 우리 팀의 전력이 예전처럼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이 이제 방송사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조금 앉아서 길게 와이드하게 인터뷰를 진행한 경기 후 기자회견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 대표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그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시겠지만 경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경기 총평에 대한 질문인데요. 승리를 거두어서 기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국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전은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브라이튼이 좋은 팀이고 코칭이 잘 되어 있고 규율이 잘 잡혀 있었던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축구, 노력, 작업 속도, 슈팅 등 우리가 정말 잘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전반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추격할 때는 상대가 역습할 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렵지만 대부분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에 전반전에는 우리 팀이 전술적으로 준비한 대로 경기하지 못했고 슈팅도 안 좋았고 속도도 좋지 않았고 활동량도 좋지 않았다. 많이 뛰지도 못했고 정확하지도 못했다. 우리 팀 플레이 선수들 안 좋았다. 선수들을 조금 지적했는데 후반전에는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추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그럴 때 상대의 역습이 조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거기에 잘 대처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 교체로 투입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기대대로 잘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벤치에 있는 옵션과 실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팀의 뎁스가 강화된 부분들, 뎁스가 회복된 부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지 물어봤는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시즌 초에도 그 덕분에 후반전에 몇 경기를 이길 수 있었죠. 지금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선수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저에게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선발 11명만 강한 팀이 아니라 벤치 자원과 선발 자원의 경기력 차이가 적어야 좋은 팀이 될 수 있고 경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 에버턴과 비긴 경기나 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비슷하게 뒤지고 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나요? 라면서 최근 고전의 교훈을 얻었냐라는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그때 인성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 시즌에 물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해왔던 훈련과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물론 오늘 전반전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거의 인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 선수들의 품성이나 태도의 문제가 성격에 있는 건 아니다. 선수들이 나태했던 건 아니다.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전반전에 아쉬웠던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선수들이 후반전에 잘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괴감에 빠지기 쉽지만 우리 팀에는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지침이 주어지면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후반전에는 이를 받아들여 경기에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조금은 나태해 보였고 느슨해 보였던 게 이 선수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품이 나쁘고 뭐 이제 이런 그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흔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일깨워주면 된다. 그거 잘 반응했다.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이죠. 돌아왔으니 탄력이 붙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 어제 경기 전 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강력한 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있고 브라이튼은 좋은 팀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우리보다 더 잘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의 부진은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이탈한 선수들, 부상이나 대표팀 차출로 빠진 선수들의 문제도 있고 그 선수들이 돌아올 경우에도 그 선수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과정에 상대가 또 이날 잘하면 그에 맞춰서 경기 흐름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반전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다. 브라이튼에 대해서 조금 얕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선수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에서 멀어진다면 의미가 없다. 즉 몇몇 선수들이 빠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내고도 상대가 더 잘하면 우리가 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전반전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춘 플레이와 속도와 활동량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반전의 고전의 원인이지 꼭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게 전반전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런 팀적인 아쉬움을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인데 후반전이 그래도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뿐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더 좋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추진력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쿨루셉스키도 빠질 수 있고 존슨도 선발 자리를 다시 노려야 되고 베르너도 왔고 히샤이성도 살아났고 여러모로 팀이 건강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후반전 득점에 많은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왜 토트넘이 어떤 이유에서 끝까지 득점하고 또 노력하려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막판 극장골이 많은 이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팀들이 그렇게 해왔는데요. 어떤 것이냐? 우리의 경기 방식은 경기가 지금 몇 분인지 시간표 그리고 스코어보드 우리가 지금 몇 대 몇 어떤 상황인지를 통해서 플레이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플레이는 항상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한다. 끌려가고 있으니까 총공격을 하고 이기고 있으니까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 0으로 이기고 있든 0대 1로 지고 있든 항상 우리는 골을 노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1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는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런 경기는 사실 왜 과감한 교체가 안 나오냐?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지시할 필요도 없고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안 주는 것뿐이고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변화를 주는 것이지 상황이 안 좋을 때 플레이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 항상 최대한 많은 골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지고 있어서 총공격을 하는 게 아니다. 아쉬운 부분을 바꿨을 뿐이다는 겁니다. 축구를 지배하고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실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 나가면서 실수하는 게 낫다. 지키려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경기 막판에 골이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교체 선수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두고 언제 투입할지에 대해 결국엔 들어가면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냐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좋은 선수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미드필더와 전방 3톱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중원과 전방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선수만 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브라이튼이 분명 잘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경기를 계속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칠 때
우리가 위협이 될 수 있는 2명의 공격수를 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 세계적인 선수인 소니,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한 패스를 찾아내는 것은 다른 선수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팀 플레이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 경기 막판의 순간에 아주 적절한 플레이를 해낸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투입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브레넌 존슨이 먼 포스트에서 다가온 것은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전술적으로 훈련해서 만들어냈던 플레이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 능력으로 기회를 만든 거고, 브레넌 존슨은 팀에서 준비해줬기 때문에 골을 넣은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 팀과 앞으로 나아갈 팀에는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항상 경기를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나오든지 경기 막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몰아치는 경기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중에 교체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의외로 벤 데이비스와 호이비에라가 들어오는 과정도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죠. 벤탄쿠르와 이제 우도기를 뺐는데 경기 중에 새로 다친 선수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데스티니 우도기는 근육 경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 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고 벤치에서 기용한 이유가 아시안컵 참가 이후에 피로 때문이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피로가 걱정됐기 때문에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뛰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2경기를 연장까지 갔고 또 마지막 경기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소진되었을 경기일 것입니다. 우리 팀 상황이 절박했다면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보호할 수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해서 시간을 채우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쓸 선수가 없었다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고 의지였지만 베르너도 있고 히샤이노도 있으니까 일단 쉬게 해줄 수 있었다. 다만 후반전에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투입을 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뛰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즉 이번 경기는 교체 출전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시안컵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중요한 순간에 활약하는 것이 주장의 역할일까요?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보인 리더십과 캡틴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실망, 우승하지 못한 것, 현재 무관인 그의 커리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국가 한국 대표팀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세계적인 선수,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보면 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득점 기여도는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그가 팀을 떠나기 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월드 클래스 선수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그의 공백을 잘 메웠다고 생각합니다. 히샬리송과 다른 몇몇 선수들도 득점 위협 측면에서 분명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인 손흥민 선수의 출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히샬리송도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다른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지만 급이 다르다. 손흥민 선수는 이들보다도 한 차원 높에 있는 월드 클래스이자 우리 팀 최고의 선수이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솔직히 한국 대표팀은 그가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인데 팀이 부족해서 우승을 못한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부진해서 우승을 못한 게 아니다.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에서도 팀이 안 좋아도 손흥민은 잘했다. 즉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만큼 좋은 팀으로 성장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국 대표팀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우승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토트넘에서는 그걸 해보겠다라는 좀 마음도 내포되어 있는 얘기고요. 사실 뭐 이런 선수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세브첸코, 웨일스의 라이언 긱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이지만 그 대표팀의 전력이 워낙 약하고 그 선수에 비해 대표팀의 나머지 선수들의 평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제대회, 국가대표, 월드컵 이런 무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 월드컵에서도 우승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인데 아시안컵조차 우승하지 못한 것은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문제다. 한국 대표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한국 대표팀의 운영과 전술과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다음 경기 2월 18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하는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토트넘 핫스퍼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맞대결,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황희찬 선수 가벼운 종아리 부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고 또 다음 주말에 있을 맞대결, 한국인 선수 간의 대결에 두 선수 모두 맹활약하는 모습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팀의 향후 소식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크리스만 감독의 상황 역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꼼꼼히 체크하고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2024년 새롭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